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월 9일 일요일 아침 리더십TV 1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초리 진정 리더십 네 번째 시간으로 지도자가 최적혜의 해초리로 성공하려면 권력에 권위가 실려야 한다라는 주제로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에 제나라가 있었죠. 제나라 때 영공, 장공, 갱공의 세 임금까지 3대에 걸쳐 50년 이상 재상을 한 안자 이야기입니다. 안자의 본명은 안녕인데 후대 사람들이 존경하고 본받을 만하다 해서 자자를 붙여서 안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자는 전략, 금소, 직언을 하고 140cm의 단신에 용기가 대단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여 년간 지희고하를 막론하고 바른 말을 해도 안자를 해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했으며 몇 가지 이유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느 날 안자가 마차를 타고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쳐다보는 눈이 정오하는 눈빛으로 느껴져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며 가는데 마부는 목에 힘을 주고 그드름을 피우고 팔자걸음을 걸으면서 갔습니다. 멀리서 이것을 본 마부 부인이 저녁에 퇴근을 한 남편을 보고 야단을 쳤습니다. 어떻게 마차를 타고 가는 재상은 머리를 숙이고 가는데 당신은 마부이면서 목에 힘주고 배 내밀고 팔자걸음으로 걸어가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말고 머리를 숙이면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마부는 변하기 시작했죠. 이것을 본 안자가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루아침에 그렇게 태도가 변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마부는 자기 부인이 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인이 시킨 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안자는 바로 마부를 관직에 임명하고 자리를 주었죠. 또 하나 안자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548년 장공의 사부이며 장공이 즉위하는 데에 큰 공을 세운 최저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미모의 둘째 부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탐이 난 장공이 어느 날 강제로 그 처와 밀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안 최저가 격노해서 계획적으로 어느 날 장공을 집으로 주연 초대를 해서 그 주연이 중간쯤 갔을 때에 임금을 시해합니다. 안자는 그것을 알고 영의정으로서 확인하기 위해 최저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들어가면은 못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그래도 안공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영의정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된다며 들어갔습니다. 왕의 시신을 확인한 안자는 큰 소리로 공열을 합니다. 그러자 최저 부하들이 안자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최저가 말리면서 안자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태를 안정시킬 사람은 저 안자뿐이 없다고 했죠. 밖에 나온 안자가 왕이 시해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또 최저를 죽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안자가 하는 말은 아무리 임금이라도 죽을 짓을 했으면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
체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자의 말을 믿었다 하는 것이죠. 또 안자의 말을 따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 체제는 장공의 이복 동생인 gen공을 옹립합니다. gen공이 즉위하는 날 체제가 맨 앞에 나서서 충성 맹세를 하며 모든 신하들에게 충성 맹세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안자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탄을 하면서 체제를 요구를 했죠. 그리고 사표를 내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소문나자 모든 국민들이 안자를 더 우러러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자는 불후의 명성을 얻게 되고 gen공은 바로 그를 신임해 다시 재상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50여 년간 최고의 권력자였으면서도 안자는 장마당 모퉁이의 오막살이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고 마차도 없이 늘 걸어서 관청을 왕복하는 그를 본 일반 시민은 임금 이상으로 우러러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안자의 권위며 사람을 따르게 하는 리더십이며 또한 해초리 최적회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힘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그런 힘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권력은 물려받을 수도 빌려 쓸 수도 있다. 그러나 권위는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력에 권위가 실려 있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권력도 무력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사이에서 권위는 필요한 요소다 하는 겁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회사나 국가나 어떤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위는 필수적이며 윗사람으로서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권위주의로 변질되면 권위가 없는 권력의 힘으로 변하여 위험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위험상황으로 빠지면은 해초리 최적회 사용이나 유지는 어렵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권위와 권위주의는 무슨 차이일까요 하는 겁니다. 권위는 직이나 직책에 관계없이 뛰어난 인품이나 학식이나 철학이나 사상, 능력, 기술 등을 갖추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 사용하여 타인이 스스로 신뢰하고 존경하며 승복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또 조직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가르쳐 올바른 사람으로 키워내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으로 AI 시대 미래형 지도자로 존경받는 리더행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권위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권위는 없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이나 직책, 권력, 경제력 등 자기의 우월한 요소를 내세워 타인을 억지로 따르게 하거나 지배하려는 태도를 말하며 조직에서는 팀원의 육성 또는 양성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한 가업 달성에만 치중하는 사고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또 사람이 잘 따르지 않으니까 조직 분위기를 딱딱하게 만들고 때로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독재를 하는 리더행으로서 21세기 시대에 없어져야 할 리더와 지도자형이다 하는 겁니다.
권위주의를 간추려서 말하면은 이런 것이죠. 권위는 없으면서 권위를 가지고 하는 채 하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권위는 수평적 차원에서 존경이며 사랑의 해초리이고 권위주의는 수직적 차원에서 지배며 사랑이 부족한 해초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권위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존경은 바로 나보다도 높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평적 차원이지만은 수직적 개념이 있는 조직이고 수직과 수평이 같이 있는 조직을 말하며 권위주의는 수평적인 것은 전혀 없고 수직적 차원만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초리 최적해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벌 해초리 최적해 방법이죠. 첫 번째,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때 필요합니다. 처음 가르쳐서 잘 못 알면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큰 소리로 혼내주고 야단을 칠 것이 아니라 한 번 가르쳐서 안 되면 두 번 가르쳐서 안 되면 세 번 가르쳐서 안 되면은 더 자세하게 알 때까지 가르쳐 주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밑에 나머지 사항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해초리 최적해 방법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부정부패나 사악한 무리를 제거할 때도 벌 해초리 최적해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가차없이 주저없이 저는 법으로 처리해야 된다.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생각할 겨를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반대로 해초리라는 것은 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는 것도 하나의 해초리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상 해초리 최적해 방법은 전원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상이나 수상자에게 필요한 상을 주고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주고 편파적인 상은 주지 말고 돌아가면서 주는 상은 금지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A가 타고 다음은 B가 타고 다음은 C가 타고, 이것은 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한 만큼 공적에 적합하게 상을 주는 것이 상해초리 최적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다시 안자로 돌아가서 안자는 나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아랫사람이 지적해 주는 것을 상당히 좋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아랫사람이 3년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주지 않아서 그 사람을 면직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자가 세상을 떠나자 경공은 바로 안자의 집으로 가서 안자의 시신을 껴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가 임금에게 폐하, 이렇게 슬피 통곡하시는 것은 임금으로서 예가 아닙니다 라고 간언을 하니까 경공 임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예를 따질 겨를이 아니다. 내가 옛날 아마 이 안자가 경공의 스승이었던 모양입니다. 옛날 선생과 놀러 갔을 때 하루에 3번이나 내 과실을 책망해 주었다. 이제 누가 내 과실을 바로 잡아 주겠는가? 선생이 돌아가신 것은 곧 내가 망하는 것이다. 지금 어찌 예를 따지겠는가? 라고 말하고 슬픔이 다 할 때까지 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랑의 해초리, 사랑의 최적해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습니까? 리더십 TV의 하준호였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